자, 다음은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6월 모평 때 똑같이 15번 지금과 같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 모평 15번 해설 강의 당시에도 같은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이런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고난도 문제가 출제되었을 때 정말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확신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므로 자, 이 6모 15번 해설 강의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는 것을 추천하고요. 자, 일단 문제에 선명하게 주어진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가조건에 있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밑줄 치고요. 여기 n, n 플러스 1, n, n 플러스 1 확인해 주면 됩니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인접한 두 개의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이걸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해 보고 이 규칙을 만족시키는 것을 그 경우들을 찾는 것이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그리고 촉구하고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결국 이렇게 되도록 하는 A1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의 경우가 아니라 여러 다양한 경우인 것 같아. 그래서 어차피 이것은 다양한 경우를 여러분이 모두 조사해 보면서 무엇이 이 세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수열인지를 몇 종류를 찾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주어져 있는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통해서 어떻게 한다? 미리 무엇인가를 알고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는 상태로 차례로 대입해가며 나열해 보면서 그 안에서 무엇인가 이 문제에서 나에게 발견하라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를 여기에서 발견하도록 노력을 한다. 물론 중간에 어떤 대단한 것이 찾아질 수도 있겠지만 안 찾아졌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찾아졌을 때 그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 나열을 하는 거예요. 일단 나열을 하면서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데 택시가 안 오니까 일단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택시를 잡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일단 이 과정을 하면서 나머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즉시 행동을 해주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요. 자, 지금 문제 나 조건을 보면 A3와 A5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를 보면 A4와 A5가 언급이 돼 있어요. 그래서 A3, 4, 5를 중심으로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A1을 역추론하는 것이 조금은 더 우리에게 유리할 것임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A3, 4, 5를 그러면 나열하겠다라고 생각했을 시에 이런 작은 문제점이 생깁니다. A3와 A4 사이의 관계, A4와 A5 사이의 관계 이게 n이 4의 배수이고 아니고 일 경우라고 한다면 이 사이는 이 위의 관계식을 따르게 되고 이 사이는 이 아래 관계식을 따르게 되는 것이 명료하겠지만 지금은 an 자체가 4의 배수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이것을 나누어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A3가 이건지 어느 경우인지를 여기서부터 몰라요. 그래, 모르니까 정지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는 거라고? 일단 찾을 때까지는 계속 나열하면서 확인해 보는 거라고. 그럼 어떻게 어느 경우인지를 모르면 어떻게 나열해? 모르니까 둘 다 해보는 겁니다. 둘 다 해봐서 어느 경우가 맞는 것인지 그 경우 분류 안에서 둘 다 해보게 되면 비로소 어느 쪽이 맞는구나를 알게 되거나 혹은 지금과 같은 문제에서는 양쪽 모두가 다 돼서 여러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느 경우인지 모른다 하더라도 둘 다 해보는 것이다. 자, 이렇게 즉시 나열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된다라는 것으로 자, 6월 모평 때와 마찬가지로 이걸 어떻게 경우를 분류해서 나열을 해나가면 될지를 잠시 같이 생각해 본 다음에 그 다음은 여러분이 나열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최고난도 문제로 이 정도 나왔을 때는 5분 이상이 걸려도 괜찮아요. 그리고 집에서 이것을 풀이하면서 혼자 해보았더니 10분이 걸렸어, 20분이 걸렸어, 괜찮아요. 내가 진짜 이렇게 해보면서 찾으면 찾아지는 것이구나를 한번 정확히 느끼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러면 6월 모평에서처럼 어려운 것도 지금처럼 어려운 것도 9월 모평에 있었던 12번처럼 이보단 조금 간단하고 쉬운 것도 충분히 여러분이 경우를 분류하면서 어느 경우인지 모르니까 다 해보면 돼. 웃으면서. 왜? 이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곳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호시탐탐 노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눈빛을 가지고 나 아직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느 경우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해볼래요. 하면서 해나가면 맞추게 되는 것이더라. 자, 그럼 A3로부터 A4를 조사해 보려 하는데 벌써 문제가 생겼습니다. A3가 4의 배수인지 아닌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제부터 편의상 이 위의 관계식을 따르게 되는 경우를 상이라고 표현하고 이 밑에 걸 하 등으로 표현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다시 표현해서 해도 좋습니다. A3가 어떤 경우에는 위의 관계식을 통해 지금과 같이 2분의 1을 곱하고 2n을 더해서 an 플러스 1을 만들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A4라는 녀석이 A3가 무엇이었을 때는 A3가 4의 배수일 경우에는 이걸 2분의 1 an 더하기 2n 그러면 n 자체에 3을 집어넣은 것이므로 플러스 6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아래 관계식을 만약에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 뒤에서는 이 부분을 주로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수영도를 옆으로가 아니라 아래로 표현해 나가면서 보다 효율적으로 여러분이 시험지 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예시해 둘 겁니다. 여러분이 이것대로 잘 나누어서 해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A3가 무엇일 때 4의 배수일 때니까 이쪽으로 가려면 A3를 뭐라고 생각해주고 시작하면 되겠어요? 위로 갈 때는 A3가 4K인 것으로 표현을 하고 시작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서 이 녀석이 다시 4의 배수인지 아닌지가 A5를 구하고자 할 때 위의 관계식이 되어야 할지 아래 관계식이 되어야 할지 다시 영향을 미치게 되지 않니?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건 짝수인데 4K를 집어넣으면 2K잖아요. 근데 6이 4의 배수가 아니므로 2K 쪽이 4의 배수가 되게 되면 이것은 4의 배수가 아니게 되고 여기가 2K인데 2K 쪽이 4의 배수가 아닌 짝수가 되게 되면 4의 배수가 아닌 두 짝수를 더해서 4의 배수가 되게 되는 상황이다. 그걸 발견할 수 있었다면 이 위로 가고 아래로 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4K로 두는 것으로 충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언제 4의 배수가 된다고? K가 홀수일 경우에는 이 자체는 2K 플러스 6이 되므로 K가 홀수 1, 3, 5, 7 넣어봐도 돼요. 그럴 경우에는 이 위의 관계식을 통해 A5를 구하면 되고 K가 짝수일 경우에는 2, 4, 6, 8 집어넣어 봐도 돼요. 4의 배수가 아닌 것이 나오잖아. 그랬을 때는 아래 관계식을 통해 A5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자, 요만큼을 1번 해서 먼저 확인해 보는 겁니다. A3를 4K라고 표현한 상태로. 자, 그리고 나면 이 아래쪽을 해보려고 하면 A4가 만들어졌을 때 이게 4의 배수가 아니다 라고 해서 그 다음 것을 구하는 것은 그냥 2n을 더해서 즉 6을 더해서 구하는 것으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A3에다가 그냥 6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이 A3가 4의 배수가 아닌 것은 확실한데 이게 4의 배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전체가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구나. 방금 전에 있었던 것과 사실 비슷한 것을 여기서 발견한 겁니다. A3가 만약에 한 6 같은 수라고 한다거나 10 같은 수라고 한다거나 했을 때에는 이게 다시 4의 배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니. 자, 그래서 여기선 조금 침착하게 4의 배수가 아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것은. 자, 4의 배수를 4K라고 표현했었으니까 여기서는 A3를 4K가 아니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이게 4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해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등으로 이것을 나누어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4L 플러스 2 정도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이 A3라는 녀석에 네가 들어갔을 때 이제는 4의 배수가 되어서 A4에서 A5로 갈 때는 위의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아래 식으로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구분해 주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을 모두 자연수 가지고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마이너스로 나누어서 구분해 보는 것도 L자리에 1, 2, 3, 4 집어넣는다고 생각하였을 때는 좋은 분류 기준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이 밑에 있는 부분을 또 처리하는 데 있어서 두 번째 추론을
이게 세로로 해 나가는 것도 편안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내 손으로 완벽히 나열해보고 둘 다 해보았더니 어느 경우인지 찾아진다. 이걸 내가 해야, 그래야 다음 시험에서부터 문제의 난도 및 문제에서 내가 몇 가지 경우를 조사해 봐야 되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 가늠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선 이 정도 추론 과정을 해야 되겠구나. 시험 시간에 안배 또한 할 수가 있게 되겠지. 자, 그럼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모평 해설 강의 15번 해설 강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풀이를 살피면서 조금씩 따라오면서 정지화면 해나가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9월 모평 때 나왔던 문제보다 상당히 어려운 편이기 때문에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더라도 괜찮습니다. 내 손으로 해보았을 때 이렇게 찾아지는구나. 그걸 통해서 내가 정답을 구해나가는 과정이구나 라는 걸 스스로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고요. 자, 그럼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A3가 4의 배수일 경우에는 위의 관계식을 통해 그 다음 항을 구해주면 되고요. 절반 나누고 6을 더하면 되네요. 3의 2배니까. 자, 근데 이 녀석이 4의 배수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시 위, 아래 관계식 중 어느 경우일지를 또 모르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A4가 4의 배수일 경우, 즉 이 K가 홀수가 되는 경우와 여기 A4가 4의 배수가 되지 않는 경우, 즉 K가 짝수라서 요거만으로 벌써 4의 배수예요. 그럼 이게 4의 배수가 아니라 나누면 나머지가 2가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A5를 각각 구해주게 되면 위의 관계식에 의해선 절반을 나눈 다음에 더하게 되고, 이건 위의 관계식이 아니라 아래 관계식이므로 그대로 8을 더하게 되므로 4의 2배니까.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나 조건에 의한 A3, A5 사이의 관계. 지금과 같고 여기서는 홀수 따지는 것이니까 이보다 큰 홀수 뭐 있나요? 4는 안 되고요. 짝수니까 5부터 되네요. 5, 7, 9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되고, 지금 A3와 A4와 A5를 모두 구한 상태이므로 그 둘을 더한 것으로 50에서 60이 되는 것을 찾아주면 그 5보다 같거나 큰 홀수 중에 13이 구해지고 A3로 52가 가능하다라는 하나의 경우를 찾게 됩니다. 자, 반대로 이쪽에서는 A4, A5가 4K 플러스 20이 되기 때문에 역시 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K로 찾아주면 8로 금방 찾을 수가 있고요. A3가 역시 32가 되는 것을 4의 배수로 두 개가 다 나왔네요. 4의 배수인 경우를 찾았으니까. 자, 그 다음은 어쩌면 보다 익숙할 수도 있습니다. 살짝 우측으로 옮겨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A3 52인 경우와 32인 경우, 자, 반대로 되짚어가면서 조사를 하고자 할 때는 이 항을 52, 32 등으로 알고 있어도 경우 분류가 필요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 앞에 있는 A2라는 항이 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A2가 4의 배수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양쪽 모두를 어느 경우인지 모르니까 둘 다 해본다. 자, 그렇게 해서 윗 관계식을 통해 구해주면 96이 나오고 아래 관계식을 통해서 구해주면 48이 나오는데, 이것은 A2가 4의 배수인 것을 가정하여서 위의 관계식을 이용한 거니까 이거 가능하네요. 4의 배수 맞네요. 자, 근데 이건 4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고 그 관계식을 이용해서 구한 것인데 48이 나왔어요.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만족되는 것이 아니구나. 자, 이건 와보기 전에는 어느 경우가 맞는지 모르는 겁니다. 둘을 다 해보았더니 이게 아니라 이 경우인 것을 방금 전엔 몰랐는데 지금은 알게 되었어요. 이게 수열입니다.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고 경우 분류에 의한 고난도 추론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이제 한 번만 더 같은 과정을 해주게 되면 이건 4의 배수인 것으로 구해줘야 되는데 188, 4의 배수가 구해졌고, 이건 4의 배수가 아닌 것이니까 아래 것이다 라고 해서 구해보았는데 역시 4의 배수가 아닌 것으로 나왔고 두 개가 모두 OK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A1으로 188 그리고 94 두 가지가 가능함을 확인하였고요. 자, 문제의 선지가 200 근처예요. 이게 전체의 최대값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선지 또한 4편이고요. 자, 그 다음 32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해보는 건 이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주시고 188보다 큰 것이 나온 적은 없음까지를 확인해 주고 여기에서도 두 개 중 한 군데가 안 됐음까지를 역시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A3가 4의 배수가 아닌 부분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하여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A3와 A4 사이는 어떤 경우인지 역시 이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선 4의 배수니까 위의 관계식을 가지고 A4를 구했잖아.
근데 지금은 사회배수가 아니니까 아래 관계식을 통해 3의 2배인 6을 더해서 모두 다 지금과 같이 구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근데 A4에서 A5를 구하려고 하다 보면 4의 배수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이 지금과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와 같이 분류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자, 여기 4의 배수가 된 경우만 위의 관계식대로 반 나누고 8을 더하고 나머진 그냥 8씩 더한 것으로 여기서 살피게 되면 A3보다 A5가 커버리기 때문에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구나. 이 가운데 있는 것만이 지금 A3가 A5보다 크다라는 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구나. 물론 다 만족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 둘을 지금과 같은 부등식에다 넣어서 처리해 주게 되면 L이 6보다 큰 녀석으로 구해줘야 된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물론 여기 이걸 홀수 짝수로 나누었다. 만약에 4의 배수가 아닌 것 중에 그걸 홀수와 짝수로 나누었다? 그것도 매우 좋습니다. 만약 홀수였다고 치면요. 원래 있었던 아래 관계식이 뭔가 계속 2n을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짝수를 더해 나가는 거잖아요. 일단 홀수라서 4의 배수가 아니었던 걸 생각하면 그 다음 짝수를 더하고 짝수를 더하고 짝수를 더하니까 영원히 얘는 홀수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영원히 4의 배수가 아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계속 2n씩을 더해가면서 만들어지니까 증가할 수밖에 없네. 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네. 뭐 이런 걸 발견할 수도 있고요. 자, 하지만 이걸 나열해보고 지금과 같이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손해다. 경우를 나누어 부지런히 나열해 보아라. 그리고 그것이 오래 걸려도 괜찮다. 이보다 더 쉬운 것으로 시험장에 주어질 가능성도 높고 그 상황에 대해서 훈련이 되어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앞서 했던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서 구해진 것을 가지고 L, 이 이상인 것으로 찾아주니까 OK. A3가 26이 구해졌고요. 그럼 아까처럼 두 개가 구해지나요? 아니, 그것도 해봐야 돼요. 이 수열 오늘 처음 보는 거잖아. 살짝 또 그 A3 26부터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또 수용도를 나누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A3가 26이다를 알고 있는 상태라 하더라도 A2가 4의 배수였는지 아니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위의 경우인지 아래 경우인지 아직 모르잖아. 그럼 둘 다 해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찾아보니까 얘는 4의 배수 오케이 하고 만들어졌고요. 아니 얘는 22인데 이거 안 된다라고? 아니지. 아까는 안 됐지만 지금은 됩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가 가능하고요. 그럼 여기서 또 두 개씩으로 나뉘게 될 것이므로 전체 4가지를 조사하게 되고, 그중 이것은 4의 배수가 아닌 것을 가정했는데 20이 나오므로 탈락. 4의 배수를 가정했을 때 위 관계식을 가지고 4의 배수가 만들어졌으므로 오케이. 이건 4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을 하고 아래 관계식으로 만들었는데 40이 아닌 것이 나왔어. 오케이인 것이 이렇게 3개 있었습니다. 아까 가능했던 경우와 지금 가능한 경우를 모두 조사해 보았을 때 내가 제일 작은 거네요. 정답을 구했습니다. 자, 다음은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과목 4점짜리 문제에서 도형 문제를 만났다. 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의 활용에 대한 삼각함수 대단원의 3개의 학습 목표 중 하나. 매우 중요한 내용, 반드시 출제될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문제가 주어진 것이다. 자, 여기까지는 다 보았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중 어느 것을 위주로 먼저 접근할 것이냐. 자, 이것 또한 문제를 잘 읽어보면 바로 선명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것을 밑줄 그으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지름 거기에도 밑줄을 긋고요. 내접 거기에도 밑줄을 긋고요. 외접원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sin CAE 이퀄 4분의 1 사인 값이 주어져 있네요. 거기에도 밑줄을 그어 보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 및 그것의 유도 과정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 발문 및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심지어 주어진 각에 대한 정보도 코사인 값이 아닌 사인 값이 먼저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를 놓고 사인 법칙을 먼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여기서 사인 법칙을 이용을 해서 EC의 길이를 구하고 BF의 길이를 구하는 데까지는 성공하였지만 나머지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다라는 친구들이 있으면 사인 법칙에 대해서 지금처럼 어느 개념을 이용하라라는 것이 선명한 상태인데 같이 떠올려줘야 될 내용 요만큼을 좀 미리 한번 되짚어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이에요. 평가원의 평가 기준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평가원의 상위 평가 기준, 즉 이 4점짜리 고변별력 문제에서 우리에게 발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 바로 유도 과정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외접원이 있으니까 외접원이 있는 상태로 사인 법칙을 유도한다.
사인 A분의 A, 사인 B분의 B도 사인 C분의 C도 같은 방법에 의해 외접원의 반지름을 R이라 하면 2R이 된다. 이것을 밝히는 것인데 이걸 3번 하면 되는 것이니까 자, 그걸 어떻게 밝히는지 보겠습니다. 이거랑 별도의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변의 길이 A, 그리고 네가 마주보고 있는 이 각의 크기를 A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 이용되냐면 첫 번째로 원주각의 성질이 이용되고요. 이 녀석을 이렇게 옮겨도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같다는 거야. 원주각의 성질. 그래서 A'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어디로 이 A'을 이동시키는 것이냐? 지름을 지나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원의 원주각이 90도가 된다라는 것. 다시 지름 및 반원의 원주각이 90도다. 그걸 이용해서 여기가 지름 2R이잖아요. 지름, 반원 둘 다 생각해 주면 돼요. 그럼 2R분의 A라는 녀석이 사인 A'이 되므로 이 사인 A'은 사인 A와 같아서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A는 2R 사인 A가 된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변의 길이는 외접원의 반지름 및 마주보고 있는 원주각의 사인 값에 비례한다 까지가 사인 법칙의 진정한 의미인 거잖아요. 자, 여기서 이용되었던 요 녀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지름이라 그랬잖아요. 4. 지름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수직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만 4가 아니라 BC만 4가 아니라 D2도 4라고 했습니다. D2도 뭐예요, 그러면? 이 원에서 4라는 지점, 지름밖에 없어요. 가장 멀리 있는 두 점. 그래서 이 또한 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름 없었던 이 점이 원의 중심이다까지 알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D2라는 것도 지름이니까 지름 및 반원의 원주각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부분 또한 90도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야, 우리 지금 이 각의 크기에 대해서 문제에 주어져 있었던 거거든. 이 C의 원주각이 지금 이 AC라는 각의 크기로 주어졌었던 거거든. 그걸 그냥 세타라고만 하는 것은 조금 아깝다. 왜? 여기를 동그라미 X 하면 그 둘 더한 게 90도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X 둘 더하면 또 90도잖아. 그래서 이 부분을 알파라고 하고 여길 베타라고 하고 여길 알파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2분의 파이다. 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삼각함수 단원에서 세 번째 학습 목표로 공부하는 거다. 각의 크기에 대한 관계가 있다면 매우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고 바로 이 마지막에 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K인데 K를 품고 있는 삼각형 바로 문제의 사인 값이 4분의 1로 주어져 있는 알파라는 각과 바로 이거 여각관계라고 합니다. 사인 알파가 4분의 1이므로 코사인 베타의 값 또한 4분의 1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이므로 사인 값과 코사인 값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사인 값, 코사인 값이 뒤집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를 알고 시작하도록 돼 있었던 문제네요. 자, 일단 사인 법칙을 가지고 이 부분 지름의 원주각이라는 녀석 바로 90도가 되도록 하는 이 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 있는 제일 중요한 발상 중 하나를 결국 원주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와 같이 삼각 비를 통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었잖니. 거기까지를 발견하고 시작할 수 있었다 하나이고요. 바로 그 다음은 사인 법칙을 이용해 주겠습니다. 사인 알파 분의 무엇이? EC라는 선분의 길이가 지금 이 현의 길이에 대한 원주각이잖아요. 그게 2R이 되어야 되는데 2R이라는 외접원의 반지름 4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사인 알파의 값 4분의 1이라고 주어져 있었고요. 바로 EC의 값은 1이 됩니다. 자, 여기에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빈칸 바로 전에 삼각형 AEC에서 사인 법칙에 의하여 빈칸 문제가 아니더라도 지금처럼 빈칸처럼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이 문제의
출제 의도 및 출제 방향성과 맞는 풀이를 지금처럼 쉽게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 C의 값이 1이라는 거예요. BF의 값도 역시 같이 1이 되겠네요. 자, 그럼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알파잖아요. 그러면 이 원주각, 이것 또한 똑같이 구해주게 되면 BD를 가지고 같은 것을 해도 역시 삼각형, 이번엔 뭐해서? 이 AEC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돼. 삼각형 ABD로 바꿔주게 되면 사인 법칙 유도 과정이 똑같이 만들어져 있는 문제이므로 여기 또한 같은 계산을 통해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아, 이게 지금 1이고 여기가 3이고 그리고 뭐 여기가 가운데니까 1, 2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는데, 자, 너 곱하기 너는 너 곱하기 너가 된다라는 할선 정리 이런 것들은 중학교 도형이잖아요. 그거보다 더 넓게 똑같은 내용을 설명해 낼 수 있는 것, 바로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그리고 그것의 유도 과정이다. 지금 여기서 너 곱하기 너 곱하기 너 등을 다루는 것은 사실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 두 개의 닮음 또는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것인데, 이 두 삼각형이 집중해 보았을 때 지금은 그걸 이용할 이유가 없다. 이게 이등변이잖아요. 맞꼭지각이잖아요. 사인 법칙의 유도 과정은 원주각의 성질에 의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둘이 닮음이 되게 된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었잖아요. 지금은 이 BA라는 호에 이 원주각과 이 원주각이 같다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삼각형이 무엇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뭐 얘기해 주면 되는 거야? 삼각형 AFC에서 내가 K면 이등변이니까 나도 K잖아. 코사인 법칙에 의하여. 그럼 그 다음 네모 있어도 여러분이 풀이할 수 있다. 9월 모평 20번이 얘기해 주잖아요. K제곱, 코사인 베타가 필요한데 그게 사인 알파랑 같아. 아, 마주보고 있는 변 3제곱이라는 녀석은 K제곱 더하기 K제곱 빼기 2배의 K 곱하기 코사인 베타인데, 이 코사인 베타는 사인 알파와 같고 4분의 1이고 2분의 1과 곱해주게 되면 2K제곱, 그리고 2분의 1K제곱, 우변에서 구해지는 건 2분의 3K제곱. 그러므로 K제곱의 값은 3분의 2를 곱하면 6이다. 자, 현재까지 이 교과서를 가지고 평가원이 출제한 모든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도형 문제는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그것의 공식적인 활용부터 그것의 적극적인 의미 활용, 그리고 그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유도 과정에 숨어 있는 발상들, 자, 그것을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로만 자로 잰 듯 정확하게 출제되어 왔다. 그리고 그것을 더더욱 9월 모평 20번에서는 빈칸 문제 등을 통해서 어디에서 무엇을 이용해서, 어디에서 무엇에 의해서 무엇을 구해나가는 과정이다. 우리가 출제하고자 하는 이 도형에서의 묻고자 하는 개념의 기준은 아주 명료하게 선명하게 뭐라고 되어 있었다? 사인, 코사인 법칙, 의미 및 유도 과정을 포함한 개념이다. 거기까지를 떠올릴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요. 21번 문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다시 한번 여러 기출문제들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22번 최고난도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져 있는 3차 함수 fx 그리고 gx라는 녀석이 있는데, gx는 구간별로 둘 다 3차 함수로 주어져 있네요. 자, 지금 위에 있는 구간에 주어져 있는 함수식을 편의상 hx라고 하겠습니다. hx가 지금 뭐냐면요, x세제곱 빼기 8x제곱 더하기 16x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것은 0에서 4 사이입니다. 그 다음 x가 4보다 클 땐 무엇으로? fx라는 어떤 3차 함수로. 나도 3차 함수이구나. 3차 함수는 앞서 우리가 같이 살폈던 것처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번 문제에서 살폈잖아요. 다항함수예요. 다항함수이므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구간 여기에서 미분 가능하고 거기를 밑줄을 칩니다. 각각 다항함수고 각각 연미가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도 여기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모두 그냥 3차 함수니까
미분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분 가능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유일한 불연속 및 미분 불가 지점의 후보 지점은 무엇밖에 없다? 지금처럼 분기되고 있는 x 이퀄 4라는 지점만이 유일한 후보 지점이야. 여기를 제외하면 x 이퀄 4를 제외하면 모두 연속 미분 가능임을 다항함수를 가지고 다 설명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x 이퀄 4에서 미분 가능해지도록 해주기만 하면 지금 주어져 있는 구간에서의 미분 가능성을 모두 보장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방법으로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의 핵심 개념인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사이의 관계에 의해 여기와 여기가 4에서 연속이 되고 그리고 미분 계수가 존재한다라고 식을 통해서 살펴보아도 되고요. 자, 지금은 이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기하적으로 의미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적 의미 무엇인가요? 연속은 이어져 있다. 이거 미분 가능성은 매끄럽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0에서부터 4까지 우선 이 녀석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요거 물론 미분을 통해서 그려보아도 좋고요. x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면은 개수가 굉장히 친숙해. 2차 함수가 이 시험지에 여러 차례 있었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좀 더 좋겠네요. 그래서 0 있고요. 4 있고요. 이렇게 접하는 녀석 중근이 되고 여기는 이렇게 잘리는 녀석이 되고 그리고 4 이후로는 사실 h가 아닌 f라는 다른 3차 함수가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만큼이 그려지게 되겠지만 자, 4에서 갈아타면서도 매끄럽게 이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함수 fx의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질 때 4,0를 지나야 할 뿐 아니라 4,0에서 이 녀석과 기울기 또한 같아야 됩니다. 두 곡선이 서로 접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에서 동일한 공통 접선 x축을 가져야 됩니다. 너 x 이퀄 4에서 x축과 접해. 너 x 이퀄 4에서 다시 말하면 중근이야. 그리고 지금 현재 g 2분의 21이 0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f 2분의 21도 0인 겁니다. 왜? 여기 x가 4보다 클 때는 이 식이에요. 그러면 f 2분의 21도 0? 여기쯤? 그럼 여기 중근, 여기 단일근인 3차 함수로 이 fx의 그래프를 그리면 된다고? 여기가 h고 f를 그립니다. 여기서 x축에 접하는 거 두 가지 있어요. 이렇게 그려지든가 아니면 이렇게 그려지든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그려진다고 쳐보자. 지금 바깥 한 점 마이너스 2,0에서 이 곡선에 접선을 그었을 때 몇 개가 한 개만 지금 기울기가 0인 접선은 여기에 있었잖아요. 공통 접선. 그걸 이용해서 사실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기하적으로 좀 더 쉽게 따질 수 있었잖아요. 여기서 공통 접선. 그거 말고 기울기가 0이 아닌 접선을 한 개밖에 못 끊는다 그랬는데 이렇게 그어지는 건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더 그어지게 되므로 이 fx라는 녀석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로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4 그리고 2분의 21을 fx의 중근 그리고 단일근으로 가지면 안 되겠구나. a가 양수면 안 되겠구나. a가 음수여서 이와 같이 그려지는 상황이라고 해야 접선을 그었는데 여기 이렇게 하나 더 그어지는 게 아니고 이 부분도 똑같은 곳에 접하는 거예요. 이 점에서의 접선과 이 점에서의 접선이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 두 개가 일치한다. 개수 비교해도 그냥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런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아까 식을 통해서 연속 그리고 미분 계수 존재 등을 통해서도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하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진 곡선이다라는 것을 통해 접점에서 갈아타도록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여기서 공통 접선을 갖는 순간이었잖아. 공통 접선을 갖는 이 순간을 묻고 있는 것이다. A가 음수로 구해질 것을 예상하고
2, 3차 함수를 구해주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g10의 값은 이 2분의 21보다 좀 전에 있는 값이긴 한데 fx로 함수식을 갈아탄 다음이기 때문에 f10의 값으로 다시 구해주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보아야 하는 것, 접한다. 또 접한다. 이 순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냐? 자, 뭐 이건 나무 위키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바깥 한 점에서 곡선을 바라보았을 때 접선을 긋는다. 이 바깥에서 널 바라보면서 생긴 이 직선의 평균 변화율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 순간의 곡선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면 된다라는 간단한 식을 통해 이 H라는 곡선에서 x 이퀄 t라는 지점에서 접점을 갖게 된다라고 한다면 t, ht일 거 아니에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 그리고 이 직선의 기울기, 앞서 계속 반복되었던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와 같은 것을 이용할 수도 있고, 직선의 평균 변화율, 그것이 이 순간의 곡선의 순간 변화율, 이러한 어느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 등을 찾도록 하는 개념, 평균값 정리 등. 자, 그래서 직선의 평균 변화율 뭐라고 말하면 되냐면 지금 함수값이 ht이고 지금 델타 y를 모두 구해보았을 때 여기는 함수값이 제로입니다. 그냥 ht를 나누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t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있기 때문에 t 마이너스 2라고 지금과 같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이 직각삼각형을 통해 이 직선의 평균 변화율을 구했고요. 그것이 H'T라는 이 점에서의 곡선의 순간 변화율,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라는 간단한 계산을 통해 T 이퀄 1임을 구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공통 기울기, 이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3이 된다라는 것까지를 구할 수가 있다. 간단한 계산이다. 자, 여기서도 한 번 더 여기를 S라고 두고 S, FT라고 두고 방금 전처럼 식을 여러분의 손으로 세워서 접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과 동일하게 구해진다라고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접하는 상황에서는 사실 뭐도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두 개의 공통 접선을 찾아주고 그것이 접선의 방정식이 서로 일치함을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서 마이너스 2,0를 지나는 녀석이 일치하게 됨을 이용해서 아예 처음부터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였었는데 자, 지금은 F라는 녀석 식을 알고 있는 상태이므로 A 음수라고 했어요. X-2는 제곱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4는 제곱이어야 한다고 했어요. 그 다음 X-2분의 21 이것은 단일근이라고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이번엔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개념을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등식 대신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녀석이 F' S, X-S 플러스 FS라고 만들어지는 접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자, 이 녀석이 무엇이 되도록 하는 마이너스 2,0를 지나도록 하는 녀석을 찾아주게 되면 그 녀석이 뭐와 같아져야 된다. 이쪽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직선의 방정식은요. 마이너스 2,0를 지나는 y 이퀄 지금 기울기는 3이라고 했고 x-2 마이너스 2가 아니라 플러스 2 그래서 3x 플러스 6 잠깐만 이거 마이너스 2,0를 지난다 뿐만 아니라 얘네 둘 개수 비교해 주면 되겠네. 앞서 20번에도 항등식꼴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었는데 수치 대입뿐만 아니라 차수 개수를 비교하면 유리할 문제도 있었어요. 이런 간접 출제 영역에 있는 내용들도 같이 여러분이 식을 다루는데 이용할 수 있도록 앞선 문제들에서 이용된 것들을 개념을 선명하게 기억해 주시길 바란다 라는 것이고 여기에서 개수를 비교해주면 S가 쉽게 8이라고 먼저 구해집니다. 그것을 통해 이 삼각형의 기울기가 3이잖아요. 이 삼각형의 기울기도 3이어야 되잖아요. 직선의 방정식을 공유해야 하는 것처럼 직선이라는 것의 본질은 기울기이고 그 기울기라는 녀석의 본질은 직각삼각형이라는 도형으로 이용될 수 있고 앞서
우리가 13번 문제 등에서도 사실 10번 문제 등에서도 관찰할 수 있었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뿐만 아니라 네가 서로 닮아 있다를 통해 내외분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면 여기가 8이거든. 마이너스 2거든. 왜 8이고 왜 마이너스 2일까? 10이라서 그래요. 기울기가 3이 되려면 30이면 되는 거예요. 아, F8 이퀄 30이면 그럼 이 직선과 이 곡선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겠구나 해서 A를 구해주면 A의 값이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자, fx 이제 마이너스 4분의 3에 x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식 그리고 x 마이너스 2분의 2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까 여기에다가 마지막으로 g10을 구하라고 한 것은 f10과 같습니다. f10 집어넣어주면 66에 36이고요. f10 집어넣어주면 여기에 10-2분의 21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적을게요. 이게 지금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습니다. 2분의 20이잖아요. 마이너스 사라지고요. 그리고 남은 부분들 계산해 주게 되면 2분의 27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2분의 1이 끝까지 안 사라져요. 너랑 너만 사라지면 3, 9, 27이야. PQ 더해주면 29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에서부터 우리 3차 함수는 무엇임을 이용했어요? 사이값 정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다항함수이고 다항함수는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걸 통해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했었단 말이야. 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너 연속이고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4에서만 이것이 어떻게 돼주면 돼? 미분 가능성을 만족시켜주면 돼. 근데 이 다항함수라는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여러 가지 국면이 여기에 같이 이용되는 겁니다. 공통 접점을 가져가지고 지금처럼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만들다 보니 공통 접선을 가지는데, 그래서 중근을 가지고 중근을 가진다 식을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여기서 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두 개를 구해보면 둘 다 1차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식을 비교해 볼 수 있었어요. 계수 비교를 통해서 지금과 같은 식을 다루는 것도 가능했다. 물론 지금은 이 왼쪽에 있었던 H에 접하는 지점을 구하는 것은 접선의 방정식이 아니라 그것의 기하적 의미에 해당하는, 원리에 해당하는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를 이용하는 방법을 소개하였다. 좌우지간 어떻게 했다고 하더라도 이 직선을 구했다. 그 녀석이 이쪽에서의 접선과 같은 것임을 이용하여 S=8 접점의 좌표라던가, 그리고 동일한 직선임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의 기울기가 3이 되어야 함을 이용해서 함수값이 30이 되어야 한다던가, 우리가 쉽게 식을 설정하고 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할 수 있었다. 자, 여기까지 살피시면 되겠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번 시험에서도 모든 문제마다 문제에서 이용된 혹은 문제 맨 처음에 주어졌던 내용에서 선명하게 우리가 먼저 읽어낼 수 있었던 개념, 그리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나의 개념적인 준비를 체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강하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자, 수능 시험까지 다 힘을 내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